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실 경제 칼럼니스트 정철진 쌤과 넷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김예은 학생과 함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서 이거 굿모닝 연습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잖아요. 거울 보면서 갈수록 귀여워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것도 마음에 들고요. 내 생남 이런 것도 점점 마음에 들기 시작하네요. 계속 들으니까 역시 중독이 되나 봐요. 네, 더 열심히 발음 연습해와서 나중에 더 활기찬 내 생남을 외치겠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친구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네요. 톡방이 열렸고요. 예지 학생이 드디어 이제 실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게요. 그 예지 학생은 이제 카톡 프로필 사진이 또 바뀌었어요. 프로필 사진이 나왔어요. 문제가 나가기 전에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문제가 나간 이후에 5초 이내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혹시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네. 자, 두 분은 힌트 많이 주시고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오늘은 다혜 학생이 먼저 문제를 내네요. 네. 자, 중간 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 토론 실습 수업이나 직장 체험 활동과 같은 진로 교육을 받는 제도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땡땡땡땡땡 5글자네요. 요즘 많이 하죠, 저거. 많이 하죠. 하는데 모르는 듯한 표정이. 저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저때는 주시면 안 돼요? 기도 한데. 저번에 다 맞았다고 되게 방심하고 왔는데. 네. 맞아요. 우리 예은 학생 지난번에 다 맞았잖아요. 제도로 끝날 것 같기는 한데. 맞나요? 그렇죠. 땡땡땡 제도 이렇게 되겠네요. 제도인데 도자 빼고 무슨 제예요. 그러니까 내자만 앞에 체험학습제? 땅땅땅땅제. 체험학습제.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럴듯하네요. 네. 잠깐만요. 체험학습제 중에 부자 맞았습니다. 오죽하면 부자요? 부자 맞습니다. 어떻게? 체험 실습제? 체험 실습제? 자유학기제. 정답. 네네. 첫째는 네, 문제를 자유학기제가 정답이었습니다.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전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시범 사업으로 뭐 7개 학교부터 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우리가 왜 진로 교육이 잘 안 되냐, 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취업하는 게 이렇게 어렵냐라고 한다면 제가 계속 해오던 것들에 대해서 나는 뭐 계속 그 미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해왔으면 진로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진로를 좀 여러 가지를 보고 살펴보고 너의 진로 좀 미리 정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그 중학교 때 이제 한 학기를 정해가지고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습에 대한 부담이 없이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든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좋긴 한데요. 그래가지고 좋은 직업을 찾아서 가령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딱 찾아서 가면 좋은데 저거를 이제 학생들이 보충 수업 시간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아이고. 또 공부를 더 하는 거죠. 좋은 제도인데 이제 잘 활용돼야지 좋은 거겠죠. 잘 활용이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자, 영화나 드라마 등의 특정 제품을 소품으로 노출시켜 광고 효과를 노리는 간접 광고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조금 쉬운 것 같네요. 요즘 기사가 많이 뜨죠. 많이 뜨죠. 많이. 태양의호에서도 좀 많이 나왔고. 그렇고요. 네. 지금 바로 대답해도 돼요? 네네. PPL이요. PPL. PPL 확실해. 이번 문제는 PPL 약제는? PPL 그 약자를 푸는 게 문제 같아요. 그걸 풀어야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니, 학생들 자신 있게 다 대답하고 있는데, 네, 정답입니다. 맞췄어. 근데 정말로 이 PPL의 약자를 언어로 푸는 게 오히려 더 문제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프로덕트는 꼭 들어갈 것 같아요. 저도 프로덕트는 꼭 들어갈 것 같은데 보미 씨가 오히려 이런 거 굉장히 익숙하게 잘할 것 알잖아요. 같은데 알지 정답을 않습니까? 알려주시죠. 예.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을 알려주세요. 아유, 좋지 않아요? 알려주셔야죠. 술 한잔 고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벌거다 양보시네. 프로덕트 들어갑니다. 프로덕트.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네, 약자라고 합니다. 네, 한 번쯤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정보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선입관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것. 즉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잘할 텐데 이걸 어떻게 지칭하느냐. 그쵸. 이게 진짜 어렵죠. 모르면 알 것 정말. 같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고 믿고 사실 싶은 그런 건 것 같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정말. 요거를 어떻게 단어를 지칭한다는 네 글자인데. 네 글자예요. 그런 게 강해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글자. 뭔가 확신이 있을 때, 확신이 때? 있을 때 일단 앞에 두 글자는 막 치우쳤다. 뒤에 두 글자는 선양? 앞에 두 글자는 자, 잘 지원해. 편향 현상? 아까 확신 얘기했잖아요. 확신. 확신은 무슨 편향? 확신? 확신은 확신 증거? 편향? 확신 편향? 확증
물음표, 예. 확증 경향. 거의 맞았는데. 네, 확증 경향이 정답이었네요. 그렇죠. 자, 피그말리온 효과 같은 거는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신화에서 피그말리온이 이제 조각을 만들고 네. 거기다가 이제 내가 살아있는 거다 생각하니까 살아났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칭찬을 잘하면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처럼 그렇죠. 칭찬을 계속해서 넌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하면은 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서 역시 오답까지 정리해 주시는 뇌생각 이시안 쌤이었습니다. 뇌색 이시안 쌤. 칭찬하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뇌색 이시안 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네. 자, 기관 투자가 공매도 목적으로 다른 기관 투자가로부터 주식을 빌리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기 학생은 이건 경제 용어네요. 이분이 경영이나 회계 뭐 이런 쪽 아닐까 싶어요. 제가 경영, 경제, 회계에 너무 약해가지고 힌트 좀 주시면 안 돼요? 거래가 할 때 들어가요. 거래. 거래요? 내지한데 거래가 들어가요. 땡땡 거래. 땡 거래? 빌린다에 줬죠. 빌린다. 빌려. 빌려. 빌린다? 네. 빌린다에 좋죠. 빌린다. 빌린다? 저 모르겠는데. 무슨 찬스 쓰면 안 돼요? 자동차 레이싱 같은 거. 지금 재원 오빠 찬스 줄게. 아, 네. 배차 거래입니다. 네. 재한 씨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툭툭 맞춰요? 뭔가 수상한데. 아, 예. 퍼퍼잖아요, 퍼퍼. 알고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MC 찬스로 맞으셨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네. 공부 경기에서 포물선계를 정점을 지나 낙하하는 볼을 수비수가 건드렸을 경우 볼의 성공 여부를 떠나 무조건 득점으로 인정하는 이거? 규정을 말합니다. 이거는 저는 되게 잘 알거든요. 농구를 좋아하시죠? 예, 어렸을 때 농구 되게 좋아해서 또 잘하는데 예학생 여자라서 여학생 조금 아이들은 어려울 쉽지 수도 않은데. 있을 것 같고 해본 적 없죠? 네. 이건 힌트 좀 농구도 주세요. 전혀고 경영도 전혀냐? 다 뭐냐? 전공이 뭐예요, 전공이? 정치요. 정치 정치 문제가 나와야겠네요. 저 선거를 잘했겠네요, 그러면. 자, 일단 5초 카운트 들어가고요. 네. 영어인가요? 네, 영어인데 그럼 더 앞에 못 이제 맞출 것 골자가 같은데. 들어가고요. 네, 네. 공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볼이 들어갑니다. 모르겠어요. 아, 볼텐딩. 골텐딩, 볼텐딩? 골텐딩, 다양한 골텐딩. 네. 아, 골텐딩이구나. 볼텐딩이 아니고. 네, 골텐딩이에요. 저게 이제 한국 시즌 같은 경우는 저게 어렵거든요. 네. 이렇게 높이 떴는데 네. 말하자면 이렇게 했을 때 딱 정점에서 막으면 이게 이제 블록이 되는 건데요. 네. 이게 약간 포물선을 약간 내려와서 막으면 네. 이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입점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거 할 때 주로 많이 나와가지고 그 외국 NBA는 진짜 많이 나오는 건데 한국에서는 많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면서 톡방 퀴즈 풀어봤는데요. 예은 학생 오늘 2개 맞췄나요? 하나는 MC 찬스 네. 그래서 3개 맞췄네요, 한 개. 2개를 맞췄습니다. 오늘 네. 소감 어땠어요? 저번 주에 다 맞췄다고 너무 좋아했던 게 아닌가 그쵸, 싶고 그쵸. 많이 틀렸는데 뭐 다음 시간에 또 다 맞추면 되니까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아, 긍정적이에요. 좋아요. 예은 학생 다음엔 또 분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볼까요? 네. 네, 오늘의 이슈는요. 맥주 파는 맥도날드부터 와인 파는 스타벅스까지 상상 초월, 예. 업종 초월, 이 마케팅 경쟁을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업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햄버거 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그러니까요. 스타벅스에서 와인을 마신다니. 네. 예은 학생이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소비자 네. 입장이니까 네. 햄버거랑 맥주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선택권이 많은 건 너무 좋은데 그쵸. 옛날에 저희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국수 장사하는 사람은 국수만 팔아야 된다. 아, 딴 거에 눈독 들이면 망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전문적으로?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남을지 아니면은 정말 실패한 사례가 될지 좀 더 지켜보고 싶어요. 쌤께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올 것이 왔다 이런 올 것이 생각을 하고 왔다. 있거든요. 예, 이제 맥도날드,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거대 프랜차이즈 체인이 거의
끝에 왔다. 우리 방금 예은 학생이 좋은 지적을 했지만은 네. 오죽했으면 이 친구들이 맥주를 팔고 와인을 팔 건가. 그래서 굉장히 오늘 깊게 봐야 될 아이템입니다. 이거 상식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올 한 해를 지어주는 큰 틀일 것 같아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굉장히 흥미진진한 주제인데요. 우리 시안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되게 낯설지 않은 게 네네. 사실은 제가 2000년 초반에 이제 배낭여행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부터 유럽에서는 맥도날드에서 이걸 먹었어요. 술을, 맥주를. 그리고 저는 딱 갔는데 콜라랑 맥주랑 있길래 와. 이게 뭐야 하고 충격을 받았다가 네. 생각해보면 콜라랑 맥주랑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네. 당연히 맥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거의 유럽에서 술에 취해 다녔던 기억이 처음에 맥도날드 보면 항상 그렇죠, 맥주를 그렇죠. 먹으니까. 네. 우리나라에도 흔히 이제 어른들 반주 문화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식사할 때 반주 한잔 하시는데 네네. 우리들한테는 거의 밥이 이게 햄버거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맥주가 들어올 때가 됐다 생각했어요. 네, 정말 좋아하고. 저 뭐 이거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한 사람이 뭐 국수 파는 사람 국수만 판다라고 하면 네. 그렇지만 저는 만약 이것을 저분들한테 이제 내가 맛있는 점심을 한 끼 제공하는 그런 업이다라고 판단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만 하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지점을 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두 기업이 좀 업종을 바꾼 듯한 기분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변화를 두기 시작한 이유는 뭘까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가요. 네. 2년 전부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 그게 핵심인데 우리가 햄버거 같은 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한국만 봐도 요즘에 수제 버거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또 제가 이름은 할 수 없지만 미국 내에서도 서부 쪽에 땡땡버거, 예, 동부 쪽에 땡땡버거가 맞아요, 나오면서 맞아요. 이제는 맥도날드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맥도날드도 사업 다각화를 시작해야 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식으로 나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에서도요 맥도날드가 그동안은 직영이었어요. 네. 즉 그 외부 사업자한테 이걸 안 주고 네네네. 본사에서 다 관리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직영 체제에서 가맹점 체제로 풀겠다. 그것을 봐서는 이제 캐시가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드디어 맥도날드도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여기 초점을 맞추면서 그만큼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이 햄버거 사업이 꽉 찼다,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쌤께서 기사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맥도날드 매장 중에 한 기사 뽑았는데요. 네. 맥주를 파는 맥도날드. 방금 우리 이산 쌤도 얘기를 했었죠. 네. 기사 하나 있었고 일본에서는요. 요즘에 스타벅스, 커피 뭐 유명한 전문점 아닙니까? 네네. 술을 판다, 와인을 같이 판다라고 해서 과연 이 현상 설명하고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자, 우리 예은 학생은 맥도날드에서 맥주를 판다. 그러면 콜라랑 맥주 중에 햄버거랑 뭘 같이 먹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맥주를 살 것 같은데요. 제가 뉴욕 여행을 갔을 때 저도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더워서 맥주랑 햄버거를 딱 시켰는데 그 조합이 생각보다 환상 그래요? 조합이 아, 기가 막혀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에 들어온다면 무조건 맥주랑 같이 먹어볼 생각이 있어요. 무조건 나왔습니다. 무조건. 네. 예은 학생이 술을 좀 잘하는 편인가 봐요. 아니, 다른 그건 거보다. 아닌데. 어제 술 마셨어요? 아니, 안 마셨어요. 어제 공부했어요. 다행이다. 네. 시험 기간에 안 마셨네요. 네,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힘 많이 내시고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이슈와 관련된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쌤. 네, 첫 번째 뉴스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맥도날드에 관한 기사인데요. 네. 맥주 파는 맥도날드 매장이 이제 판교에 아시아 첫 번째로 개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처음으로 한국 매장에서 맥주를 판다. 그래서 위치는 판교 쪽에 있는 한 체인점이다라고 하면서요. 뭐 시그니처 버거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술을 팔 수가 없죠. 햄버거의 체인점인데 이제 많은 직원들로부터 맥주도 팔면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시작을 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유럽과 미국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햄버거와 맥주를 맥도날드에서 팔았다는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실은 이게 우리 한국의 전 맥도날드 매장으로 퍼질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술을 판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등록받을 때 아예 다른 제대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판교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은 어떻게 되었는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 식품위생법상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이제 등록을 했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자연스럽게 이 맥도날드에서 술을 팔 수가 맥주를 팔 수 있었지만은 모든 맥도날드 이 체인점 가맹점들이 바뀌려면은 상당한 좀 이 문제는 있겠다, 시간은 걸리겠다라고 하지만은 어쨌거나 우리 한국에서도 처음으로 햄버거와 맥주의 조합이 나왔다라는 그런 기사고요. 다음 기사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술 파는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인데 술을 판다라고 해서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와인, 맥주, 뭐 치즈, 팝콘을 같이 판다라는 건데요. 기사 이제 리드를 보면은 일본에 술을 파는 스타벅스 매장이 생긴다.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에선 세 번째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름. 그래서 특별히 와인과 술을 파는 스타벅스 체인점은 스타벅스 이브닝이라고 합니다. 스타벅스 이브닝들이 있는데 이 아시아의 일본을 시작 전초전을 했지만은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일본을 노린 곳은 아니고요. 또 우리 한국을 노린 것도 아니고 어디를 노렸을까요? 예, 중국을 결과적으로 노려서 일단 이 스타벅스 이브닝이라는 것으로 이제 뭐 진출을 할 것이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은 이 두 기사 맥도날드에서 맥주를 팔고 또 커피 전문점에 스타벅스에서 와인을 팔고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업 다각화로도 볼 수 있고 아이디어도 좋겠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햄버거 시장 또 이 커피 시장이 드디어 막다른 골목에 온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또 위기의식까지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두 가지 기사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지 이은하 씨 어떤 점을 좀 주목을 하면서 봤어요? 저는 모르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네. 그 일반 음식점이랑 휴게 음식점의 차이가 좀 궁금했거든요. 뭐 독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미 맥주를 팔았다고 하는데 그럼 맥도날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왜 우리나라에서는 맥주를 못 팔게끔 등록을 했을까 그런 점이 좀 궁금했어요. 네. 일반적으로 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가게에서 술을 판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면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것과는 다르잖아요. 술을 먹게 되면 뭐 아이들 그 나이 통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면허를 2개 주고 있는 거지. 근데 햄버거 집에서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일반 등록을 잘 안 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시안 쌤, 우리 학생들이 어떤 점을 좀 주목하면서 보면 좋을까요? 학생들보다 제가 주목한 점은 아까 사진이 딱 나오는데 이게 햄버거랑 맥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감자튀김 보셨어요? 그 맥주와 감자튀김. 정말 환상적일 것 같지 않아요? 중요한 걸 보셨네요. 기가 막히죠. 일반 음식점에 감자튀김 비싸잖아요. 맞아요. 싼 집도 비싸잖아요. 저거는 뭐 1,800원, 2,000원이면 이거에다가 맥주를 먹으니까 굉장히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제가 주목한 점은 그거였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지금 제가 업계에서 여러 가지로 한계에 부딪히는데요. 좀 플렉시블한 사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가령 3M 아시죠? 3M 같은 경우는 원래 무슨 회사게요? 제일 처음에 한 100년 전에 생겼거든요. 플럭서브라는 회사예요. 눈치가 아주. 원래 그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뭐 이렇게 붙이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메모지 붙이고 그런 거잖아요. 원래는 광선 회사입니다. 네? 광선 회사.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마이닝, 3M의 M 중에 하나가 마이닝이에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좀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샌드페이퍼를 만들고 뭐 만들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와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만약 우린 광산회사인데 이 열심히 땅을 파는 게 중요해. 그래가지고 여기 안 나오면 저쪽 가서 파자라고 했으면 지금처럼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렉시블한 사고, 이 기업에서 내가 어떤 기업을 지원하는데 그 기업의 지금의 주력 업종은 이것이지만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플렉시블한 사고를 여기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은 학생은 혹시 이번 이슈에서 궁금했던 단어나 아니면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단어 이런 게 있었나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맥도날드에서는 술을 못 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스타벅스처럼 카페에서는 그러면 와인도 술인데 이런 걸 파는 게 뭐 법적인 문제 같은 건 없는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스타벅스 체인이 다릅니다. 스타벅스 이브닝이라고 그래서 면허를 새로 받은 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이렇게 팔려면 면허를 또 새로 받아야 돼요. 일반 음식점 등록을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은 학생 여태까지 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랬는데 술에 관계된 거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물어보네요. 그렇죠. 주변에도 제가 물어보고 왔는데 궁금한 점이 많더라고요, 친구들이. 맞아요. 그 예은 학생도 이렇게 친구들과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단톡방 친구들도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또 시안 쌤께서 의제를 하나 제시해 주셨죠? 제가 제시한 의제는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우리가 기업에서 이제 어떤 면접 문제에 대비해서 이런 걸 한번 풀어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느 기업을 안 정했으니까 제 의제를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그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맥주도 팔고 그러는데 만약 맥주 외에 맥도날드에서 콜라보할 수 있는 또 메뉴가 있으면 그걸 한번 기획해 보십시오라는 게 이번의 의제입니다. 저는 피자.
피자. 맥도날드 햄버거 피자. 앤 피자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빠르면 다시. 기가 막히네요. 네. 네. 그래서 좀 사업 다각화도 될 것 같고 가끔은 햄버거가 먹고 싶기도 하고 피자가 먹고 싶기도 하고 둘 다 먹고 싶기도 한데 맞아. 그 세트 메뉴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햄버거만한 피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입에 쏙 먹고. 맞아요. 피자 맛 햄버거 뭐 이런 거. 피자 맛 햄버거. 네. 이제 좀 말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관점인데요. 옛날부터 되게 원했던 건데 그 패티 있지 않습니까? 이 패티를 따로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집에서 좀 혼자 때 먹을 수 있게. 그래서 뭐 식빵이 있으면은 그 패티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 비슷한 빵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지 않아도.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패티 또는 뭐 소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이렇게 좀 다른 시장을 개척해서 좀 팔아주면은 조금 이게 이익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코스트코 가시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패티 있어요? 네, 그럼요. 네. 아 그래요? 네. 언제 한번 같이 가시죠. 제 회원이니까 같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예한 학생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이군요. 네, 저는 요즘 샐러드바가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되게 인기잖아요. 네. 샐러드바랑 좀 콜라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샐러드바에 가면은 뭐 맥도날드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재료들을 넣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한다거나. 근데 사실 지금 맥도날드에서 그 개인이 원하는 메뉴를 토핑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버거가 나오고 있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샐러드바에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맥도날드에서도 세트 메뉴로 해서 샐러드바에서 파는 음식들을 햄버거랑 같이 팔면 사 먹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근데 저는 약간 고득점을 없는 답변은 네. 정반대의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커피 팔다가 케이크 나오면서 한 번 대박을 쳤거든요. 난리가 났죠. 그것도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근데 거기도 또 한계가 왔으니까 이제 술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스타벅스 그러니까 맥도날드를 음식으로 결합하지 말고 그냥 답변이기는 하지만 네. 취업 문답에 대한 네. 일단 좋은 입지들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뭐 택배 받는 곳에 뭐 택배를 받는 서비스를 한다라던가 괜찮은데요. 네, 그런 좀 정반대의 사고방식 아니면 그곳에 뭐 앞으로 뭐가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런 통로들로 삼는 거점으로 만드는 뭐 그렇죠. 이런 식의 답변을 할 때 더 고득점을 얻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실현 가능성은 이제 뒤로 하더라도요. 네네. 네, 이런 제안을 뽑고 해봅니다. 싶은 인재네요. 네. 자, 우리 특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올라온 의견들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의제 저한테는 너무나 어렵네요. 최근 캐릭터 콘텐츠들과 상품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이 많이 뜨고 있으니까 아웃백도 다른 기업들이 아직 안 쓴 콘텐츠를 써서 이 메뉴를 주문하면 이말년 그림이 들어간 스테이크 모양 부채를 준다던가 하면 2030 젊은 층을 타깃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술값이 비싸서 술집에서 술 사 먹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칵테일 판매를 기획했습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백다방의 장점을 최대로 살려 다양한 종류의 칵테일을 저렴한 가격에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근데 대체로 먹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그렇죠. 네. 저는 김태희 학생 뭐 늘 좋게 봤는데 네. 이런 식의 답변은 아마 공격을 굉장히 심하게 당하지 않을까 면접관들한테. 왜냐면은 백다방은 가격 때문에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프리미엄으로 뜨는 거거든요. 네. 근데 스타벅스가 그 장점을 버리고 백다방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경영 전략상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답변은 약간은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게 롯데리아, 커피빈 같은 우리나라 대형 프랜차이즈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프랜차이즈의 이런 변화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저는 사실은 그 맥도날드에서 콜라보를 하면은 네? 이런 건 어떨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거요? 김밥을 파는 거죠. 왜냐하면 네. 사실은 우리가 맥도날드에 오는 사람들은 빠르게 먹으려는 패스트푸드잖아요. 패스트니까. 빠르고 간편하게. 근데 사실 맥도날드가 이제 좀 안 좋은 햄버거가 이제 좀 그 정크버거, 정크푸드 그쵸, 해가지고 정크푸드. 이렇게 네. 좀 안 좋은 음식 때문에 약간 그 된소리 맞은 건데 사실 김밥 같은 경우는 안에 밥 빼놓고는 거의 야채가 네.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맥도날드에서 김밥 같은 거 한국에서 좀 시험해 보다가 그걸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영양에도 좋은 그런 거다. 그랬을 때 만약 우리나라의 그 롯데리아라든가 이런 그 프랜차이즈가 그런 세계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의 것들을 가지고서 좀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거 정말 패스트푸드점에 한번 건의해보고 싶은 내용이긴 하네요. 네. 그러게요. 제가 해도 되나요? 왜 또 퍼센트만 그런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은 학생은 좀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이게 뭐 좋은 반응을 보이면은 롯데리아나 커피빈 같은 데서도 좀 확산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사카 여행을 갔을 때 그 지나다니다가 그 롯데리아에서도 맥주를 파는 걸 봤어요. 거기서는 롯데리아에서 아예 비어 세트라고 해서 햄버거랑 같이 팔더라고요.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팔았나? 왜 여기는 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게 좋은 반응을 얻는다면 우리나라 롯데리아에도 확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세훈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콜라보의 정답은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사례를 좀 들면은 우리나라 웅진이라는 이제 그룹 기업이 있는데 이제 시작이 방문 판매 백과사전을 파는 그런 이제 그 초반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회사가 나중에 이제 웅진 코웨이라는 정수기로 갔잖아요. 근데 왜 글로 갔느냐? 사람들이 막 비난도 하고 책 팔다가 왜 정수기를 파느냐? 근데 간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방문 판매에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책 팔다 보니까 그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는 가호호 방문할 때 정수기를 팔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도 그렇고 맥도날드도 그렇고 정말 한계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퀀텀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뭘 찾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런 방식으로 우리 뭐 취준생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 보신다면은 본인 사업도 좋고 또 취업 문답할 때도 굉장히 좋은 명답을 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앞서 기사에서 맥주 파는 맥도날드는 우리의 경우에는 좀 업종이 분리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더 규제를 해서 막아야 하는지 아니면 또 반대로 규제를 좀 완화를 해서 더 확대를 해야 하는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근데 가령 아까 오사카에서 그 맥주 파는 거 이미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실제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 외국에서 다 된 것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면 그런 경우에 이제 뭐든지 다 뒤진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사업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술을 절대로 팔면 안 되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파는데 거기서 오히려 간편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 말하자면 우리가 술을 잠깐 먹는데 술집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먹으면 한 잔 먹고 나가기 굉장히 아쉽잖아요. 근데 만약 맥도날드에서 가볍게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친구랑 가볍게 먹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라이트한 음주 문화가 그 이런 거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 규제는 좀 푸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뒤처지지 않게 먼저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시고요. 정쌤은요? 저도 뭐 특별한 규제는 필요 없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 스타벅스하고 스타벅스 이브닝처럼 좀 맥주 파는 맥도날드라고 하면은 뭐 맥도날드 어덜트 뭐 이런 걸로 하나를 투트랙으로 또 하나를 이런 식으로 좀 뭐 약간 이름을 차별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꼬마 애들도 많이 가니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예은 학생은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뭐 외국에도 하는데 우리라고 뭐 굳이 막아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아까 정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린 학생들도 가잖아요. 분명히 그런 데서 술을 몰래 사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고등학생들도. 경험은 없는 거죠? 저는 없어요. 없죠. 처음 먹었을 때가 몇 살이에요? 솔직히? 전 20살 때요. 20살 때요? 그 전에 부모님이랑 어른들이 이렇게 주셔서 마시는 저희 집은 술을 안 드세요, 부모님이. 네, 전혀 안 드셔서 그래서 대학 가서 봤어요. 늦게 배운 도둑질 인생을 좀 모른다고요.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이쌤 얘기 아니시죠? 저 어려서부터 먹었습니다. 제 얘기 절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톡방에는 뭐 그렇다면 규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은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국의 분식과의 콜라보를 생각해봤습니다. 비슷한 의견 있네요. 김밥도 다양한 재료를 넣고 예쁘게 플레이팅하고 코스 요리처럼 튀김 떡볶이, 오뎅 김밥 뭐 이런 식으로 도입한다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스타벅스 같은 커피 전문점에서 쌍화차, 율무차, 수정과 같은 전통차를 판매하는 걸 한번 생각해봤대요. 네. 그리고 음식점과 방의 콜라보레이션, 룸카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룸카페 형식에 좀 식사까지 포함시켜서 책, 영화, 뭐 혼자만의 아늑한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길 점점점이라고. 이 정도 되려면 맥도날드에서 한 10만 원 써야지. 맞아요. 맥도날드가 아니게 되죠. 프리미엄이죠. 학생들 댓글을 다 봤는데요. 그거 어떻게 보셨나요? 정쌤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태수 학생. 태수 듣고 학생. 싶습니다. 태수 학생. 그 두 번째 멘트가 굉장히 좋은데요. 유행은 돌고 도는 것이다. 과거로의 회기가 요즘 트렌드니까 여기에 또 하나 뭔가 이 비즈니스에 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도 좀 뭐 쌍화차 같은 거 요즘 나이가 먹을수록 땡기거든요. 그러니까 땡기셔요. 커피도 마시지만 또 쌍화차도 이럴 때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팔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쌤 계산은? 저는 당연히 다혜학생 생각이랑 비슷하고요. 대신 다혜학생이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잘 빨까 생각하는데 이거를 외국에 어떻게 갖고 갈까를 고민하시면 좀 더 좋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김태수 학생과 다혜 학생 두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이슈, 새롭고 다양한 메뉴로 또 하나의 마케팅 경쟁을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처음에 이 주제를 들었을 때 먹는 거구나. 이제 햄버거 먹으면서 맥주도 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했는데 오늘 쌤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면접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재밌는 주제인 만큼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면접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자, 이시안 쌤은요? 저는 이게 단순한 프랜차이즈 업계 먹는 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 자체가 변하고 있다라고 그런 어떤 하나의 경고장 같은 걸 보여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샤오미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그 핸드폰 만들고 액세서리, 배터리로 유명해졌지만 지금은 백색 가전까지 다 진출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그런 어떤 변화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빨리빨리 갔다라는 거죠. 그 모든 업종에서 이런 변화들,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 바뀌는 기술의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사점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정쌤은요? 저는 오늘 아이템 굉장히 소중한 아이템이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정리를 할 수 있게 왜 맥도날드하고 스타벅스가 이렇게 술 팔고 사업 다각화 콜라보를 하려고 하는가 먼저 첫 번째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사업이 어렵다. 특히 이제 이 두 가지 체인은 한 30년간 해먹었잖아요. 근데 이 다음은 완전히 그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때는 어떠한 하나의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 건데 100% 아마 올 가을, 뭐 겨울 취업에 이거 문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법들에 대해서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변화의 흐름을 읽는 안목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